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어를 딱 하나만 꼽아본다라면 단연 블랙록을 빼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이 시장과 관련해서 정말 시장 전체를 굉장히 뜨끈뜨끈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총 자산 200억 달러를 정말 무려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에서 최단 기록이고 144일 만에 200억 달러 돌파를 해버린 ETF다. 이런 기록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암호화폐 ETF로서의 어떤 정체성이라기보다 전체 ETF 시장에서 기록적인 또는 역사적인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고, 비트코인 보유량 역시 30만 개를 돌파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5개월 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훌쩍 뛰어넘고 그레이스케일을 뛰어넘으면서 블랙록이 1등을 먹어버렸습니다. 200억 달러 돌파 기록이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지금 의미 부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뜨거운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가운데 하나로 다루기에는 워낙 의미 부여가 큰 사안이라서 별도로 이렇게 따로 가져왔는데, 블랙록과 시타델이 무려 텍사스에다가 증권거래소 설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그리고 나스닥 거래소, 이들과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굉장히 섹시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와중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밝힙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그리고 나스닥 거래소에서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규제 준수 비용을 낮춰서 기업들을 유인할 것이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드라이하죠. 드라이하면서도 어떤 새로운 경쟁 구도가 생성이 되겠구나. 그런데 그 중심에 블랙록과 시타델이 있구나. 왜 하필 지금 타이밍에 뉴욕과 나스닥 거래소에 대항하는 하나의 어떤 프레임을 설정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도 증권 거래소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맥락적으로 그 의미에 대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미국 금융시장의 다각화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겠죠. 굉장히 표면적인 의미 부여입니다. 뉴욕과 시카고 이런 기존 금융 중심지에서 벗어나서 금융시장 다각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건 전반적으로 미국 금융시장 전체 판때기를 놓고 봤을 때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거래소들에게 경쟁 압력을 제한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겠죠. 더 나은 서비스 그리고 더 낮은 거래 비용 등을 통해서 이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 충분히 표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맥락적인 이야기들. 다음부터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기술 혁신 촉진의 관점. 사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 뭐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블랙록과 시타델은 모두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아주 많이 엄청 친화적인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증권거래소를 텍사스에다가 설립을 하고,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규제 완화와 관련된 컨셉을 가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텍사스에다가 이런 새로운 증권거래소를 설립한다. 이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텍사스 증권거래소는 어쩌면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쩌면 인공지능 기반의 거래를 도입하는 그런 시스템 적용도 가능할 것이고, 어쩌면 이 두 가지를 융합시킨 어떤 스페셜한 썸띵을 구현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지금 안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주목되는 포인트는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텍사스 증권거래소 내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할 가능성. 이 텍사스 증권거래소 설립이라는 게 단순히 전통적인 증권 거래를 위한 것인가? 그걸 위해서 블랙록과 시타델, 하필 또 왜 블랙록이고 하필 또 왜 시타델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증권 거래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금융 플랫폼을 구축할 의도가 깔려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을 아주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미국 ETF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 지금 블랙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거래를 한층 더 주류화하려는 전략적인 포석, 주류화한다, 더 저변을 넓혀간다, 이러려는 전략적인 포석이 아닐까, 이렇게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와 연계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게 아닐까. 이 텍사스 거래소 설립을 통해서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직접 다룰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현물 ETF 등 암호화폐 상품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거래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직접 핸들링이 된다라는 거죠. 야, 내가 출시한 거 내가 직접 핸들링 할 거야. 직접적이든 직간접적이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단순히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에 새롭게 써내려져 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록적인 상황들, 숫자들, 역사적인 기록,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부여가 크지만 아직 사실은 시작도 안 했다. 블랙록이 겨우 비트코인 73,000달러 가격 바라보기 위해서, 10만 달러 바라보기 위해서 15만 달러를 목표로 이 시장에 이렇게 전폭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렇진 않을 거라는 거죠. 시타델이 무려 블랙록과 함께 텍사스에다가 증권거래소까지 설립을 하는데, 기존의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증권거래소와 똑같은 그 정도 역할을 하는 플랫폼 설립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블랙록이랑 손잡고?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 나아가서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가 빠르면 6월 안에 실제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 내년으로 접어들면은 XRP가 될지, 에이다가 될지, 솔라나가 될지, 아발란체가 될지, 체인링크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타 알트코인, 암호화폐 ETF가 잇따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암호화폐와 관련된 ETF, 이것과 관련된 파생 상품들, 이런 것들에 미국에 있어서 전략적인 허브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 그걸 위해서 규제 완화적인 대표적인 도시잖아요. 텍사스는. 텍사스에다가 딱 하나 말뚝 박아놓고, 그래, 우리가 이런 암호화폐와 관련된 블록체인과 관련된 허브 거래소를 만들어 버릴 거야. 이렇게 지금 시그널을 아주 강력하게 날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장난 없다라는 것을 이미 직접 대놓고 카드를 깠죠. 판을 이미 읽을 수 있게끔 우리한테 다 오픈을 해버렸습니다. 이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죠. 로버트 미치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토큰화, 이렇게 세 개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디지털 자산이 고객과 자본시장에 도움이 될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다 라면서 1, 2, 3, 이 세 개 분야를 우리는 모두 다 헤쳐먹을 거야 라는 의지를 밝힌 거죠. 먼저 첫 번째,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는 대박을 치고 있고, 이더리움 현물 ETF 실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연장선에서 텍사스에다가 증권 거래소를 설립한다는 것은 이 연장선에서 이제 해석이 되는 거겠죠.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 이 서클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USDC를 주요 자산 관리자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억 달러 투자 라운드를 주도했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이슈는 갈수록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이게 꼭 기분 탓만은 아닐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확장되고 있고, 리플도 연말에 지금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할 거잖아요. 왜 이런 블록체인 업계에서 나름 방귀 좀 낀다라는 그런 곳들이 스테이블 시장에 발을 내딛고 있을까? 그런데 이미 블랙록 세게 들어와 있다. 세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하죠. 토큰화.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화 펀드 비드를 출시했을 때 진짜 장난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디지털 증권 플랫폼 시큐리티즈에다가 4,7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라운드를 리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일까? 토큰화 이슈, 실물 자산을 토큰화해서 거래 비용을 낮추고 실시간 거래를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금융 혁신. 사실 기존 금융기관들이 지금 블록체인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디파이 혁신 때문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우리가 간과를 하기 쉬운 게 디파이 언제적 디파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뭘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사실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들을 전통 금융권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수용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디파이 혁신 때문이죠. 이거 다 헤쳐먹겠다라는 거예요. 토큰화 이슈도 디파이 혁신이 가능하고 이게 저변이 더 확대돼야지 실물 자산 토큰화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글로벌하게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파이는 뭔가 오리지널의 느낌이 있잖아요. 1차적인 뭔가 그 다음 차원에는 디파이는 뭔가 없을 것 같고 그런 느낌도 있지만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디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의미 부여를 이미 블랙록이 하고 있고 블랙록의 친구 또 있잖아요. 되게 잘난 친구. JP모건. JP모건과 이미 쿵짝쿵짝 쿵짜리 짝짝 하면서 다 헤쳐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JP모건 작년에 블랙록과 바클레이와 함께 이 토큰화 담보결제 지원을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밝히면서 이 새끼들 진짜 준비 다 끝났구나 이런 점을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던졌잖아요. 특히나 더 재밌는 건 뭐냐면 JP모건 이걸 자체 개발 토큰화 담보 네트워크 TCN을 통해서 첫 번째 성공 사례로서 기록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는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이 이미 선방을 날렸다. JP모건의 CEO는 비트코인 사기라고 연일 그렇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빨을 털고 있지만 사실 JP모건은 블록체인 혁신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혁신을 성공 사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랑 함께? 블랙록과 함께. 작년에 이거 진짜 재밌었어요. 이 TCN 활용을 하면서 블랙록이 이 자사 머니마켓 펀드 주식을 디지털 토큰 전환을 위해서 TCN을 활용을 한 거고 이후에 장외 파생 상품 거래를 위한 담보로 바클레이에다가 이 토큰을 전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시간으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용도 거의 공짜고. 그렇다 보니까 JP모건 지금 신났던 거예요. TCN을 활용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하루 정도 걸리던 담보결제 프로세스가 거의 실시간으로 구현이 된다. 기관들은 묶인 자본을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더 효율적으로 자산 운용이 가능하다. 블록체인 혁신은 이렇게 써먹는 거야 라는 거를 다른 어떤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아니고 JP모건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거의 JP모건과 지금 기술적으로 거의 동등하게 구현을 하고 있는 곳이 리플이잖아요. 그래서 의회조사국에서 현행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JP모건 그리고 리플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JP모건이라기보다 직접적으로는 JP모건의 자회사죠. 오닉스와 리플이 국경 간 송금 결제를 기술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미국 의회조사국에서 이미 몇 년 전에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JP모건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누구와 함께? 블랙록이랑 함께. 특히나 이제 이게 뭐 특정 기관 한두 곳의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뭐 UBS, 시티그룹 등등이 이 토큰화 프로그램 테스트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할까? 뻔합니다. 돈을 아껴야 되고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니까 시간이 돈이니까 결국에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너무 심플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과 보안 테스트 이미 다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상호 연결된 토큰화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과연 어떤 방식으로 구축이 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UBS의 토큰화 네트워크가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뭐 아발란체를 활용을 하든 뭘 활용을 하든 자체적으로 만들든 JP모건처럼 뭐 시티그룹도 뭔가 있을 거잖아요. 뭐 관련된 기성 프로토콜을 활용을 하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들든 JP모건처럼 그런 것들이 어느 시대가 되면은 상호 운용성을 가지면서 다 연결되면서 UBS와 시티그룹 아니면 UBS와 시티그룹과 JP모건 사이에 어떤 이런 자산 담보 결제, 토큰화 결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상황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너무 적극적으로 다 성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 사례들이 나오니까 지금 블랙록이 아예 증권거래소까지 텍사스에다가 만들어서 뉴욕과 나스닥에 도전장을 내미는 이런 아성을 지금 내보일 수 있는 거는 이런 재료들이 너무나 잘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거 얘기되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블랙록의 지금 행보가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전폭적이고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지점들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피델리티와 시티뱅크도 작년에 아발란체 기반으로, 이게 작년 9월인가 그럴 거예요. 아발란체 기반의 외환 거래 성공했다라고 밝히면서 그때 이제 아발란체가 폭등을 했었죠. 그래서 프로젝트 가디언 엄청 빡셉니다. 싱가포르 통화청이 또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상황들이 곳곳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북미, 유럽 뭐 그냥 싹 다 지금 굉장히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기성 금융기관들의 미래 먹거리 내지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서 블록체인 혁신은 이미 적용돼 있고 이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참 고맙게도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 이런 암호화폐 현물 ETF 상품을 통해서 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펌핑하며 지금 분위기 펌핑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극하고 있다. 특히나 블랙록이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기관 자금들, 연기금들, 국부펀드들 몇 달 있다 들어올 거라고 지금 아예 블랙록이 밝혀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정말 몇 달 있다가 연내에 뭔가 일이 터지면 이 시장은 상당히 후끈후끈하게 달아오를 수 있다. 참 그게 공교롭게도 비트코인 반감기 포물선형 랠리의 이 시점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네크의 CEO 얀 바네크가 비트코인은 결국 금시가총액의 절반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무척 전폭적이면서 섹시한 그런 멘트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목표 달성하는데 5년에서 10년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10년 안에 골드 금시총의 절반이 된다라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정도를 블랙록이 노리고 피델리티도 그렇고 JP모건도 그렇고 요 정도를 지금 노리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니즈에 맞게 이 산업 영역에 지금 들어와 있고 많은 시간과 돈을 쓰면서 혁신을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오르내림 같은 것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적어도 이번 사이클에 있어서 내 목표를 달성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런 기관들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기관들의 흐름에 올라타서 고래 등에 살짝 올라탄 새우의 느낌으로 가게 되면 각자가 개미들이 설정한 그런 목표,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히 목표 달성은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